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있는 5호선 마포역이었습니다. 21년이 흘렀어도 잊혀지지 않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연 씨가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 부녀의 죽음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오늘 김광석 씨의 부인 서모 씨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요, 서정욱 변호사 새로 모시고 또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과연 이게 무슨 소식이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상황 정리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왜 지금 시점에 와서 이 김광석 씨의 본인의 사망 그리고 딸의 사망의 문제가 다시 불붙고 있는지 한번 시간대별로 좀 살펴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씨가 사망한 시점은 96년이었죠. 그때 그 이후에 이제 2004년에 부친이 사망을 했고 그 시점부터 그 모친과 아내 서 씨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김 씨의 외동딸이 사망했고 그리고 2004년에 시작됐던 소송의 결과 김 씨의 딸에게 김 씨와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부인이죠. 부인과 김 씨의 딸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2007년에 있었던 김 씨 외동딸 사망이 뒤늦게서야 2017년 이 시점에서야 불거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96년에 아마 사망 시부터 이게 의혹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유서가 없고 또 이게 우울증 약 흔적이 없고 의자나 이게 받침대가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작권이 이미 이게 96년 사망 전에 아버지한테 이게 저작권이 일부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의혹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의혹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딸 문제가 2007년에 이게 이제 사망이 됐는 게 10년 만에 바로 이게 밝혀지면서 의혹이 상당히 커지게 됐고요. 제가 보기에 저 부분에서 보면 딸은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소송의 피고인지 아닌지는 좀 다툼이 있어요. 어떤 이게 보도에는 딸도 피고였다는 기사도 있고 근데 그 부인이 해명할 때는 그 당시에 이게 자기하고 음반 기획사 있잖아요. 둘이만 피고였다. 이런 이제 다툼은 있지만 제가 판결문을 못 봤지만 그러게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2008년도 조정에 보면 딸한테 이게 다 권리가 인정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007년도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저는 법원에 그 사망 사실을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만 이게 법원에서 판단해서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고 딸한테 이게 권리를 인정받았잖아요. 2008년도 10월 달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소송 사기 혐의는 상당히 너무하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김광석 씨의 저작권이 이제 아버지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숨지고 나면 그 김광석 씨의 딸, 그러니까 서 씨의 딸에게 이제 저작권 요구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 씨의 딸이 숨진 게 2007년인데 2008년에 서 씨 딸 명의로 소송을 내서 그 저작권을 다시 가지고 왔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광석 씨의 부친이 사망한 게 2004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망하면서 사망 전에 이제 부친이 이렇게 유서 비슷하게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저작권을 내 아내와 김광석 씨 형한테 준다라고 써놨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김광석 씨 부인과 그 소송에서 합의를 쓴 것은 만약에 부친이 사망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저작권이 딸한테 간다라고 이미 합의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소송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2007년에 김광석 씨의 외동딸이 이제 사망을 했고 최종 대법원 판결이 2008년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저 김 씨 외동딸이 사망한 시점은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송의 아주 중요한 당사자 저작권을 이어받을 그 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 씨가 재판부에 사실은 딸이 이런 일로 사망했다라고 알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야 이제 예를 들면 대법관들이 판결을 할 때 그럼 이 저작권이 그럼 딸한테 가는 게 맞냐 아니면 부친한테 가는 게 맞냐 아니 이제 모친이겠죠. 이제 모친한테 가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을 판결하는 부분에 참고로 할 텐데 그 사실을 부인이 철저히 숨겼다라는 것은 소송 사기 혐의가 좀 굉장히 짙은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분명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이걸 소송 사기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혹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포역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갔던 이유도 뭐냐면 이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6부에 배당됐고 그리고 이 지금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 씨, 지금 뭔가 이렇게 의혹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서 씨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한 언론 매체하고에서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장애 2등급이었던 딸 서연이 죽은 딸을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제가 그 해명을 자세하게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저는 이게 그 딸의 사망을 못 알린 게 뭔가 이게 경황이 없었다. 외국에 가서 뭐 5년도 경황이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그게 안 믿겨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황이 없어가 사망을 못 알린 게 아니고 네. 딸이 잘 있다. 어디 미국 간다. 잘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해명을 안 맞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소송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게 그 김광석 예를 들어 이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친하고 이제 형이 재판을 했잖아요. 네. 최종 재판할 때. 그때 이제 해명이 뭐냐면 딸은 피고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딸이 이제 피고는 제가 보기에 아니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피고가 그 당시에는 서혜순 부인하고 음반 제작사 네. 두 명을 상대로 김광석 어머니와 형이 재판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딸은 피고가 아닌 거는 저는 이게 해명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딸이 피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법원에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소정석 부장이 말한 것처럼 그럼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네. 딸이 사망하고 안 한 거는 영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게 피고였든 아니었든 본인 해명 그걸 떠나서 이게 그 사망을 알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아무리 꼼꼼히 봐도 그런 게 두 가지 의혹은 비켜갈 수 없다. 네. 이래 보입니다. 네. 저작권은 지금 계속 서 씨가 그 돈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딸이 원래 검치산이고요. 정식 발달장애 2급이기 때문에 부인이 받아가고요. 그다음에 가장 저는 결정적인 게 이번에 그 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그분의 인터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예를 들어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도 이게 외손녀가 죽은 걸 몰랐다. 이런 이제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미 병원에 갈 때 이게 죽어서 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광석 씨의 뭐 죽음을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변호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급성 폐렴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내원하자마자 사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지금 저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도 사실 좀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급성 폐렴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집에서 있다가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연 양이 이제 급성 이제 그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고 네. 이제 급성 폐렴으로 해서 당시에 집에서 이제 옮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119 그 구급차 안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병원에 죽었는지는 아직 분명치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망 어떤 장소를 두고는 논란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급성 폐렴 정도 걸리려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가 적극적인 어떤 왜 조처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보면 이 죽음 자체가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부검을 했습니다. 이제 부검을 하다 보니까 감기약 증상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냥 네. 다른 어떤 증상 없어서 그냥 바로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이 죽음 자체가 조금의 의문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 부검을 해서 사망 진단을 내리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인 서 씨가 자녀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뭐 미국 가 있다 뭐 등등 이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자신의 어머니가 정말 손녀가 보고 싶어서 집까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하루는 찾아와서 문 앞에 와서 아니 내 딸 지금 손녀 좀 보여달라 했는데 바로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와서 다른 식당에 가서 걔는 어디 잘 있다. 얘는 좀 하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어머니가 집에 가 있는데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무슨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25만 원이라는 돈이 찾아가라. 딸이 죽었는데 그 딸 앞으로 이제 그 손녀 앞으로 25만 원이 있다. 이걸 이제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이거 손녀가 죽었다라고 이제 알고 바로 연락을 하니까 내가 경황이 없어 못 알았다. 나중에 이유를 이야기하겠다 하고 네. 아직까지도 그 어머니한테도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월요일 날 아마 이 서 씨가 뭐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해명을 좀 들어보면 당시 정황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본인의 해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수사를 다시 할지 한번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네.
뭔가 이렇게 창문이 살짝 열려져 있고 그리고 사람 얼굴을 저희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이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게 저 피해 여성분이 예. 아마 이게 그 글을 10분간 올려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저게 아마 이중 창문 같긴 한데요. 네. 저거는 이제 그 판례상 물론 이 사건에서는 그 집 옆에 이게 낮은 경계석이 있어요. 따라서 이게 경계석을 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게 주거 침입이 뭐 100% 확실하고요. 근데 만약에 길가에 경계석이 없을 때 길가에 저 창문을 열고 얼굴만 이게 약간 들이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사건인데 창문에게 얼굴의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네. 바로 이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면 주거 침입죄의 기수다. 이게 미수가 아닙니다. 네. 뭔가 신체 일부, 그러니까 머리만 약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놀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됐다. 그러면 이게 주거 침입죄의 기수가 된다. 네. 이게 확고한 판례이기 때문에 저 사건 얼굴만 들이매도 당연히 기수고, 근데 저 사건은 이미 경계석을 넘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주거 침입이라는 게 꼭 집이 아니고 마당, 저기 화단 다 넘으면 주거 침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저거는 이게 이번에 입건된 구속이 아마 된 이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제가 집안에 있었다고 하면 정말 너무 섬뜩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와서 뭐 저를 협박한다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저렇게 이렇게 보기만 했을 때는 좀 형량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거 침입의 기수기 때문에 미수처럼 감형은 없고요. 네. 아마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주거 침입 아주 높은 데는 아니기 때문에 초범은 집행유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질이 안 좋으면 좀 뭐 실형도 넣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이게 통계를 가져온 게 정말 이게 그 여성 1인 가구가 276만 가구예요, 올해. 네. 276만 가구. 근데 얼마나 이게 놀라겠습니까? 저는 이게 저런 범죄는요, 아주 뭐 얼굴을 안 내밀고 딱 유리창만 바라보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관음증만 가지고는 처벌 안 하기 때문에 신체 일부라도 유리창 안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입법의 흥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관음만 하는 유리창을 이것도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이 사건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사건도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애견 호텔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저희가 CCTV를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아마 애견 호텔인데 커다란 시베리안 허스키가 하얀색 작은 개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좀 잔인해가지고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시베리안 허스키 아주 큰 개가 작은 개의 목을 물어서 3번 정도 흔들었는데 하얀색 작은 푸들이 숨진 거죠. 그렇죠. 지금 애견 호텔에 이제 그 견주가 이제 지금 자기의 시베리안 허스키도 맡기고 다른 사람이 이제 맡겨놓은 푸들입니다. 네. 근데 이 시베리안 허스키가 뭐 노는 척 하다가 바로 가서 저게 푸들의 목을 물면서 이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 푸들의 견주가 이제 그 황급히 놀라서, 원래 이게 이제 맡기면 매일 이제 그 사진을 보내주거든요. 네. 첫날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둘째 날부터 사진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금해서 갔더니만은 저렇게 이제 CCTV를 확보하고 보니까 저렇게 이제 개가 물려 죽었는데 그냥 이 견간만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저분이 이제 견주가 저쪽에 가서 망치를 들고 가서 저 개를 그냥 죽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죽은 견주의 죽은 그 저 하얀색 개의 견주죠. 예. 그 견주가 뭔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보복하려고 했던 견주가 체포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 범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네. 일단 이게 그 제가 보기에 카페 주인 있잖아요. 걔 맡긴 보관한 사람. 네. 이 사람이 이게 과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대형 견하고 조그만 견 이게 분리해서 수용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한 과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호텔 그 카페 있잖아요. 이 주인이 과실 손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는 물건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과실 손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값은 물어줘야 되고요. 다음에 이게 우리 형법에 과실 손괴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호텔 주인은 형사적으로는 무죄고, 다음에 이게 개값만 물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견주 있잖아, 죽은 사람. 네. 이분이 이게 망치 들고 가가지고 상대방 개도 죽이겠다. 네. 이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개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이게 고의 손괴입니다. 예. 오히려 이게 견주가 처벌돼. 망치로 개를 죽이면. 왜냐하면 이게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개를 복수한다고 죽이는 거는 정당방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만약에 망치로 때려 죽였으면 그분이 손괴죄로 처벌되는데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예비입니다. 따라서 이게 그 결국은 망치 들고 와서 안 죽였기 때문에 그분은 무죄고, 네. 그 다음에 그 호텔
그 사람은 이게 민사적으로 물어주면 끝나는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이 애견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차에 저런 사건이 벌어진 게 좀 약간 좀 저기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애견 호텔, 애견 카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성업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면 대형견하고 작은 개를 갖다가 분리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어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맹견에게 물려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애견 카페 안에서도 또 개들끼리 서로 사고가 지금 생긴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도 동네에서 하나 봤는데 개들끼리 서로 싸움이 사람 싸움으로 연결이 됐어요. 네네. 예, 이게 당신 개가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다, 당신, 서로 이래가지고 사람 싸움으로 번지던데, 결국 이게 이제 이른바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법적인 조항을 좀 더 세밀하게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마 애견 호텔이나 애견 카페에 자신의 개들을 맡기고선 아마 연휴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사고가 추석 연휴 직전에 불거졌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떤 애견 호텔이나 카페를 골라야 되는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김광석 예를 들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친하고 이제 형이 재판을 했잖아요. 네. 최종 재판할 때 그때 이제 해명이 뭐냐면 딸은 피고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알릴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딸이 이제 피고는 제가 보기에 아니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고가 그 당시에는 서혜순 부인하고 음반 제작사 네. 두 명을 상대로 김광석 어머니와 형이 재판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딸은 피고가 아닌 거는 저는 이게 해명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딸이 피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법원에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소정석 부장이 말한 것처럼 그럼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네. 딸이 사망하고 안 한 거는 영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게 피고였든 아니었든 본의 해명 그걸 떠나서 이게 사망을 알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아무리 꼼꼼히 봐도 그런 게 두 가지 의혹은 비켜갈 수 없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작권은 지금 계속 서 씨가 그 돈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딸이 원래 검치산이고요. 정식 발달장이 2급이기 때문에 부인이 받아가고요. 그다음에 가장 저는 결정적인 게 이번에 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그분의 인터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예를 들어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도 이게 외손녀가 죽은 걸 몰랐다. 이런 이제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병원에 갈 때 이게 죽어서 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광석 씨의 죽음을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변호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부인과 김 씨의 딸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2007년에 있었던 김 씨 외동딸 사망이 뒤늦게서야 2017년 이 시점에서야 불거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96년에 아마 사망 시부터 이게 의혹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유서가 없고, 또 이게 우울증 약 흔적이 없고, 의자나 이게 받침대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작권이 이미 이게 96년 사망 전에 아버지한테, 바로 이게 저작권이 일부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의혹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의혹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딸 문제가 2007년에 이게 이제 사망이 됐는 게 10년 만에, 바로 이게 밝혀지면서 의혹이 상당히 커지게 됐고요. 제가 보기에 저 부분에서 보면, 딸은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소송의 피고인지 아닌지는 좀 다툼이 있어요. 어떤 이게 보도에는 딸도 피고였다는 기사도 있고, 근데 그 부인이 해명할 때는 그 당시에 이게 자기하고 음반 기획사 있잖아요. 둘이만 피고였다. 이런 이제 다툼은 있지만, 제가 판결문을 못 봤지만, 그렇게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2008년도 조정에 보면 딸한테 이게 다 권리가 인정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007년도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저는 법원에 그 사망 사실을 알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래야만 이게 법원에서 판단해서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고 딸한테 이게 권리를 인정받았잖아요. 2008년도 10월 달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소송 사기 혐의는 상당히 너무하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김광석 씨의 저작권이 이제 아버지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이런 부분을 판결하는 부분에 참고로 할 텐데 그 사실을 부인이 철저히 숨겼다라는 것은 이제 소송 사기 이 혐의가 좀 굉장히 짙은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분명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이걸 소송 사기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혹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포역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갔던 이유도 뭐냐면 이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6부에 배당됐고 그리고 이 지금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 씨, 지금 뭔가 이렇게 의혹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서 씨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한 언론 매체하고에서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장애 2등급이었던 딸 서연이 죽은 딸을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제가 그 해명을 자세하게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저는 그 딸의 사망을 못 알린 게 뭔가 이게 경황이 없었다. 외국에 가서 뭐 5년도 경황이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안 믿겨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경황이 없어가 사망을 못 알린 게 아니고 딸이 잘 있다. 어디 미국 간다. 잘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해명을 안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소송을 이야기한 숨지고 나면 그 김광석 씨의 딸, 그러니까 서 씨의 딸에게 이제 저작권료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 씨 딸이 숨진 게 2007년인데 2008년에 서 씨 딸 명의로 소송을 내서 그 저작권을 다시 가지고 왔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광석 씨의 부친이 사망한 게 2004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망하면서 사망 전에 이제 부친이 이렇게 유서 비슷하게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저작권을 내 아내와 김광석 씨 형한테 준다라고 써놨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김광석 씨 부인과 그 소송에서 합의를 쓴 것은 만약에 부친이 사망하면 그럼 그때부터 저작권이 딸한테 간다라고 이미 합의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소송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2007년에 김광석 씨의 외동딸이 이제 사망을 했고 최종 대법원 판결이 2008년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저 김 씨 외동딸이 사망한 시점은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송의 아주 중요한 당사자, 저작권을 이어받을 그 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 씨가 재판부에 사실은 딸이 이런 일로 사망했다라고 알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야 이제 예를 들면 대법관들이 판결을 할 때 그럼 이 저작권이 그럼 딸한테 가는 게 맞냐? 아니면 부친한테 가는 게 맞냐? 아니 이제 모친이겠죠, 이제. 네. 모친한테 가는 게 맞냐?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있는 5호선 마포역이었습니다. 21년이 흘렀어도 잊혀지지 않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연 씨가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 부녀의 죽음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오늘 김광석 씨의 부인 서모 씨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요, 서정욱 변호사 새로 모시고 또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과연 이게 무슨 소식이냐 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상황 정리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왜 지금 시점에 와서 이 김광석 씨의 본인의 사망 그리고 딸의 사망의 문제가 다시 불붙고 있는지 한번 시간대별로 좀 살펴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씨가 사망한 시점은 96년이었죠. 그때 그 이후에 이제 2004년에 부친이 사망을 했고 그 시점부터 그 모친과 아내 서 씨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김 씨의 외동딸이 사망했고 그리고 2004년에 시작됐던 소송의 결과 김 씨의 딸에게 김 씨와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부인이죠.